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거주만 하고 있다면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물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드디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물량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호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50%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고, 인천에 해당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계셔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기 전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감도를 먼저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멋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송도에서 최초로 이제 두 개의 동, 메인동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가 이렇게 25층에 연결이 되는 스카이 브릿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 선셋 라운지, 뭐 식당, 카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클럽 선셋이라고 해가지고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서해바다 뷰를 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뭐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스카이 브릿지로 최초로 설계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테라스 하우스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뷰를 전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해서 테라스 하우스 형태의 이제 주택들도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대수는 많지는 않지만 좀 특화되어 있는, 좀 이 단지만의 특별한 그러한 아파트의 장점들이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인천의 이제 위치는 연수구에 송도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시티 A10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1503세대로 구성이 된 아파트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적정하고, 이 대부분의 그 아파트의 뷰가 서해 뷰, 그 오션 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뷰를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2층까지 9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아파트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테라스 하우스하고, 그리고 펜트하우스, 이 탑층에 펜트하우스의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 이 펜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이 테라스 하우스는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을 떠나서 이런 아파트에 이 희소 가치가 있는 펜트하우스나 테라스 하우스에 당첨이 되느냐, 그러니까 즉 소유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런 펜트하우스라든가 이 테라스 하우스도 관심을 가지시면은 이 희소 가치에 따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지 분석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도에 있는 물량들을 많이 다루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입지 분석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의 위치가 A10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유추해 본다면,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비교하면은 그래도 가격 비교라든가 그 당첨 가점 비교를 하게 된다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라든가 당첨 가점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선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같은 경우에 지금 8억 5천 선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호가가. 그래서 비싼 거는 이제 그 9억대를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하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 송도자이의 가격대가 지금 7억 후반대를 84제곱미터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이 당첨 가점 같은 경우에는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같은 경우에 최저 가점이 이제 57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자료를 보니까 57점으로 당첨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50점 후반대에 당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좀 단지의 그런 그 마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첨 가점이 이제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보다 좀 높을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이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를 하죠. 그리고 인천대 입구에 GTX B노선이 이제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의한 그 태스크포스 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송도 자체의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동안 그 입주 물량, 공급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그 가격이 좀 저조했었는데 최근에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해 바다의 오션 뷰가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뷰를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존에 있는 이러한 그 인프라 시설들이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확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향후의 그런 가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지구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멋스럽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뷰를 중시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라스 하우스가 이렇게 있죠. 테라스 하우스가 있어서 일부 후면 쪽에 있는 저층부는 이 바다 뷰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 공원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이 같은 경우에는 또 공원을 잘 만듭니다. 단지 배치를 잘하기 때문에 이 후면부의 저층부에 걸리게 된다면은 이 공원 뷰가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 오션 뷰보다는 가격 그 상승 여력에 좀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 호수들이 이 오션 뷰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대부분이 오션 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펜트하우스나 아니면 이 테라스 하우스에 당첨이 되시는 분들은 희소 가치에 따른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희소 가치가 있는 타입의 아파트들, 펜트하우스라든가 테라스 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본 여력이, 자본 소득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곳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매입할 수 있는 의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된다면 대다수가 이렇게 오션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라서 남서양의 뷰가 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지 배치도 같은 것들은 뭐 자이에서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자이 펀 그라운드, 뭐 엘리시안 포레 같은 공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카이 이 두 개의 동, 104동과 105동 이 스카이 브릿지를 통해서 클럽 선셋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희소 가치가 있지 않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또 랜드마크에 따른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이 펜트하우스 세대는 몇 세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도 몇 세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평면도는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고, 그러한 자료들은
것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84A 타입의 평면도고 111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타일 같은 것들이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현관으로 진입해서 화장실을 보면은 건식의 그 호텔식의 화장실로 보여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푸르지오에서 적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트렌드가 고급 아파트에는 이제 건식의 이런 호텔식의 화장실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이런 화장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생소했습니다. 좀 이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굉장히 좁아 보여요. 원래는 여기에도 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다이닝 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방하고 이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하는 이런 세대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 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이닝 룸을 있어가지고 주방만 따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식탁을 따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있죠. 팬트리가 있고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입니다.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이는 건 단점이라고 보여지지만은 그래도 4베이의 좀 혁신 평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1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전면에 이제 창이 두 개가 나 있고, 그리고 거실에 측면에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창문을 열어 놓게 되면은 이제 탑상형의 구조인 것 같은데 마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레스룸 역시 좀 작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드레스룸이 작아 보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건식의 호텔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좀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관에 창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별도로 있어 보입니다.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 둘, 세 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것은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구성 자체는 굉장히 잘 구성된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A하고 B타입하고 봤을 때는 이 B타입의 구조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에는 가점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84C타입이고 12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 배치가 조금 그렇게 네모 반듯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알파룸 공간이라고 이제 칭했는데 추가로 이제 그 복도 공간이 조금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 창고 공간이 있고, 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 1 그리고 침실 2, 3으로 돼 있고, 이 알파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이고, 여기도 다이닝 공간으로 주방을 별도로 뺀 모습입니다. 그리고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마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레스룸이 상당히 협소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으로 된 그 호텔식의 그러한 적용된 화장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4D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보겠습니다. 156세대인데 보니까 여기는 특이한 게 알파룸이 있네요. 그래서 침실 1, 그리고 침실 2, 침실 3이 있고 알파룸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1의 드레스룸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 이 건식의 호텔식의 그 세면대를 쓸 수가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구성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다이닝 룸이 여기도 별도로 주방하고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협소해 보여요. 되게 작아 보이고,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창고, 팬트리 공간이 있는 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최대 장점은 이제 알파룸 공간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84E 타입 같은 경우에 80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B타입하고 비슷한 것 같죠? 보면은, 침실 1이 있고, 그리고 2, 3이 있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호텔식의 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현관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안방이 이렇게 좀 꺾인 모습이 있고, 여기는 이 뷰가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뷰하고 여기 뷰가, 거실 뷰가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판상형 구조가 아닌 구조이긴 한데, 아까 B타입 같은 경우는 이쪽에 창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통풍이 가능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통풍이 안 되죠. 이쪽에 창문이 없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 자체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84E 타입은 구조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84F 타입도 80세대이고 비슷합니다. 앞서 본 타입하고 비슷해 보이고, 이 주방창이 없는 모습이죠. 환기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창이 없어서 환기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는 있는데 별도의 팬트리 공간 없고, 주방에 이 다용도실이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런 깎인 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면적을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 좀 전에 봤던 D타입하고 E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대수가 좀 작긴 한데, 이 타입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타입이 구성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84G 타입을 보면은 37세대이고 봤을 때 알파룸까지 있어서 구조가 좋아서 이 타입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세대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타입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안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있네요. 그리고 알파룸이 있고 드레스룸이 작지만은 창이 있고, 창고 공간에도 또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여기 또 있네요. 알파룸에도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에도 드레스룸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이닝룸 해가지고 주방 공간이 여기에 별도로 있는 공간이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공간도 크고 창문이 나 있는 모습이고, 침실 2, 침실 3 해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에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면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정도 평면이면 84 타입 치고 팬트리 공간이 없는 이 주방, 그래도 창고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이 없는 거 빼고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98A 타입 같은 경우에 152세대이고 추첨제 물량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물량들 98 이상 8호 초과 물량을 이제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구조를 봤을 때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공간은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방 1, 침실 2, 침실 3,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작아 보이긴 한데 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알파룸을 많이 넣어주는데, 보면은 그래도 조그마한 서재 공간, 뭐 컴퓨터 책상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이제 다용도실하고 팬트리 공간이 같이 있네요. 이 두 개를 뭐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 창이 없어 보이는 것은 단점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환기가 좀 다소 약해 보입니다. 98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56세대인데 앞서 본 A타입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창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팬트리도 주방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봤을 때 창이 측면 창에도 있고 또 주방에도 이렇게 창이 있네요. 주방 같은 경우에 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측면에 창이 있습니다. 정면 창이 있으면 이제 환풍이 잘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이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그래도 지금 본 거 치고는 상당히 크게 빠져 있는 모습이고, 침실 2, 침실 3, 알파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8 C타입 같은 경우에 150세대인데 면적이 이렇게 활용을 못한 면적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꺾인 모습이라서 좀 구조가 좀 아쉽습니다. 현관으로 오면서도 이제 꺾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보시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어서 환풍은 잘 될 것 같고, 이 마통풍은 잘 안 되겠죠. 이쪽에 창이 나 있어야 되는데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은 좀 크게 되어 있고, 화장실 공간은 좀 이렇게 넓게 빠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좀 꺾여 있죠. 네모 반듯하지 않는 모습이고, 슈레기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이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좀 볼 것은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쪽 다용도실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 평면도 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구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98C 타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98D 타입 같은 경우에는 8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가 좋은 것으로 보이죠. 침실 1이 있고 침실 2, 침실 3,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잘 되어 있고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식의 화장실로 구성된 모습이 있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가 2개나 있네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창고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호텔식으로 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좀 넓어 보이고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보조 주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단점적으로 보이는 게 이 다이닝 그 주방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식탁이 이쪽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주방하고의 동선을 본다면 상당히 멉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식탁을 이쪽에 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쪽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제 식탁이나 뭐 책상을 놓고 책을 보거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용도실 개념으로 쓴다면은 이쪽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주방하고의 거리가 다소 너무 멀다는 것은 뭐 쓰기 나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평면도는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110제곱미터의 타입이고요. 그리고 150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 1 해가지고 드레스룸이 크게 되어 있고 이제 화장실에 창문 그리고 드레스룸에 창문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이제 그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하고의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은 활용하기 나름이겠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앞서 본 평면도와 같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창고가 진입을 하면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알파룸도 있고 침실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넓은 모습이고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보조 주방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모습이고 창문도 이쪽에 거실과 보조 주방 쪽에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132 타입의 평면도이고 73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한 평면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보면은 방 같은 경우에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 그리고 알파룸까지 있는 구성이고 방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에 드레스룸도 크게 잘 빠져 있고 화장실 돼 있고 이 안방에 욕조까지 이제 들어간 모습이고 이제 보시게 된다면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도 2개가 있고 방에 이제 드레스룸이라든가 붙박이장이 이렇게 잘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창이고 여기는 뭐 창이 주방하고 거실에 4개나 되네요. 그래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탁을 놓게 되면은 이제 뷰가 양쪽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전면으로 뭐 3면으로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우수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간 활용을 그래도 요소요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면 구성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면 1순위 자격 요건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경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지역별 예치금 충족해 놓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예치금은 충족해 넣으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순위 24개월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 전용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입이 별로 좋지 않거나 뷰가 별로 좋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50%가 그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첨제 물량을 적극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세대가 이제 인천광역시 2년 거주하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50%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인천광역시 2년 미만한테 50%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당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50%의 당첨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된다면 이제 27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28일에 1순위 청약, 그리고 29일에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2월 4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는데 이제 구정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소식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앞서서 분양한 송도 센터니얼하고 송도 레이크 3차 앞서서 제가 동일 수급권에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 가격을 본다면 이제 최고가를 본다면 7억 5,900, 7억 4,200, 7억 6,500, 7억 6,400 해가지고 7억 중반대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레이크 3차하고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 센터니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다고 보면 되겠는데 옵션 비용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옵션 비용이 이제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비용이 좀 고급화된 것들이 많고 본인이 이제 추가를 하게 된다면 그 옵션 비용을 이제 합치게 된다면 이제 8억선 가까이 형성된 그런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송도 레이크 3차 같은 경우의 가격이 지금 현재 이제 8억 5천 선을 넘어가고 9억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분양 가격이 다소 비싸다 과하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송도 자이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브릿지라든가 또는 테라스 하우스라든가 이러한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송도 레이크 3차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는 이제 100% 가점되지만은 이제 이 98제곱미터 초과부터는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가격 같은 경우에 98은 이제 8억 7천만 원,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 8억 7,800만 원 해가지고 이 98제곱미터까지는 9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40%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서 제가 봤을 때는 98제곱미터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최저 가점 같은 경우에는 송도 레이크 3차 같은 경우가 57점 가점이었고 이 송도 센터니얼도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점 후반대의 가점을 형성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청약 물량들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는 정말 이 아파트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특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와 틀리게 이 스카이 브릿지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입주민들이 커피를 마신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혜택들을 누리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였다면은 이제 84 B타입, D타입, E타입이 그렇게 구조가 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84D하고 84E타입이 아무래도 청약 그 가점이 좀 낮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9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8C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98C 물량도 150세대이기 때문에 이 98C 타입을 청약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그런 타입의 평면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가치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대부분의 뷰가 오션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가치를 보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송도에 입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송도에 거주지를 두신 분들 또는 송도에 직주 근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 형성된 7억 후반대, 8억대의 가격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좋은 타입의 물량들에 적극 청약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오션뷰,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라든가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 펜트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감내할 수 있는 부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너무나 송도의 아파트 가격이 정체됐다가 갑자기 이제 오르는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그 현 상황에서 너무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대출을 활용해서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영구 뷰의 오션 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돈을 주고 이런 뷰를 영원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벽에 찍어서 너무나 목이 많이 메이는데,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이러한 분양 정보하고, 그리고 재테크 정보,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과감 없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소신 있는 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알람 신청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 신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당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